런던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한 남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바다에서 구해준 젊은 선원 앤서니 호프는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에 들떠 있지만 그 남자에게 런던은 그리움의 도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이 묻혀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수인이 토드라고 부르지만 오래전 그의 이름은 벤자민 바커였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둔 평범한 이발사였으나 어느 날 권력을 손에 쥔 터핀 판사가 그의 가정을 탐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벤저민은 누명을 쓰고 멀리 끌려갔지만 남겨진 아내 루시와 딸 조헤나는 보호받지 못한 채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그가 다시 런던 땅을 밟는 순간 돌아온 것은 한 남자가 아니라 오래 붙들어 두었던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토드는 곧 폴리트가의 허름한 파이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곳의 주인 러빗 부인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곧 눈앞에 침울한 남자가 오래전 위층에 살던 벤저민 바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도 잔인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벤저민이 사라진 뒤 터핀 판사는 루시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루시는 결국 독을 마셨다고. 그리고 어린 조헤나는 판사가 거두어 자기의 집에 두었다고. 루시가 죽었다는 말, 조헤나가 판사의 소나기에 있다는 말, 그 두 문장이 토드의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숨결까지 검게 물들입니다. 러빗 부인은 예전에 쓰던 면도칼을 다시 꺼내주고 토드는 그 차가운 칼날 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얹습니다. 이제 그에게 런던은 돌아온 고향이 아니라 반드시 피로 값을 치르게 해야 할 장소가 됩니다. 한편 조헤나는 아름답게 자랐지만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터핀 판사는 그녀를 보호하는 후견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병적인 집착으로 그녀를 가둔 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조헤나를 본 앤서니는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잠깐 마주친 눈빛 하나가 두 사람에게는 숨 쉴 틈 같은 희망이 됩니다. 조헤나 역시 자신을 사람답게 바라보는 그 낯선 청년에게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은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은 토드의 복수와 터핀 박사의 욕망 사이에서 너무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랑은 순수한 연애로만 남지 못합니다. 그곳은 곧 탈출이 되고 저항이 되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한가운데 놓인 마지막 숨결이 됩니다. 토드는 위층 이발소를 열고 판사와 그 하수인 비들 펜퍼드가 자기 의자에 앉게 될 날만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쟁 이발사 피렐리였습니다. 그는 토드를 알아보고 그가 사실 벤저민 바커라는 점을 눈치챕니다. 피렐리는 이 비밀을 무기로 협박하려 하고 토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복수의 길에 오른 사람은 이미 첫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이 아니라 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낸 사람입니다. 결국 피렐리는 토드의 손에 죽고 맙니다. 이 첫 살인은 단순한 입막음이지만 사실 이 순간부터 토드는 한 사람의 원수만 노리는 남자에서 살인을 도구처럼 쓰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복수자라고 믿지만 실은 이미 되돌아오기 어려운 선을 넘어섰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비들 벤퍼드가 토드의 뛰어난 면도 솜씨를 보고 감탄한 뒤 터핀 판사에게 그를 추천한 것입니다.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발소를 찾아와 의자에 앉고 토드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칼을 듭니다. 십수년 동안 품어온 원한이
바로 눈앞의 목덜미에 닿으려는 그 순간 불행하게도 앤서니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조해나를 구할 계획을 흥분 속에서 말해버리고 판사는 수상함을 느껴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복수는 눈앞에서 다시 미끄러져 달아나고 토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슬픔이 아니라 광기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복수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그렇다면 세상 전체를 향해 칼을 들겠다는 생각이 그의 안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그 틈을 러빗 부인이 파고듭니다. 아래층 파이 가게는 늘 장사가 시원치 않았고 가난은 사람의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러빗 부인은 토드의 살인을 숨기고 시체를 처리하는 가장 끔찍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고기로 파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제안이지만 이 무렵 토드는 이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범죄는 기묘한 공모로 이어집니다. 토드는 손님을 이발 의자에 앉혀 목을 긋고 장치가 달린 의자를 이용해 시체를 아래 지하로 떨어뜨립니다. 러빗 부인은 그 몸을 파이 재료로 써서 가게를 다시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파이를 찾아 줄을 서고 토드의 칼날은 점점 더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복수는 어느새 사업이 되었고 살인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더는 죄책감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렵 어린 소년 토비가 러빗 부인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원래는 피렐리의 조수였던 아이지만 이제는 러빗 부인을 진심으로 따르며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러빗 부인은 그 아이를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에게 호의를 보내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토비는 가게 안에 감도는 설명할 수 없는 악취와 밤마다 들려오는 수상한 기척, 지하에서 오가는 그림자를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앤서니는 조해나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더핀 판사는 조해나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결국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순수한 인물들은 누구나 감금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거대한 악의 흐름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스위니 토드는 단지 복수극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과 광기 사이에서 어떻게 짓눌리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토드는 겉으로는 앤서니를 도와 조해나를 구출하려는 듯 행동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터핀 판사를 자기 앞에 다시 앉히는 것입니다. 조해나의 탈출조차 복수의 미끼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 비들 벤퍼드는 파이 가게와 건물 주변에 퍼지는 수상한 냄새를 조사하러 오고 토드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의 오른팔이던 남자도 토드의 칼끝 아래 쓰러집니다. 아래층에 있던 토비는 마침내 감춰진 진실에 다가섭니다. 러빗 부인이 만든 파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사람들은 어느 날 들어와 다시는 보이지 않는지, 그 어린 마음이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토비는 숨어버리고 이제 파멸은 바로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밤이 찾아옵니다. 앤서니는 조해나를 정신병원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고 조해나는 남장을 한 채 토드의 이발소 근처로 숨어듭니다. 같은 시각 그 주변을 맴돌던 한 거지 여자가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런던 거리에서 미친 듯 떠돌며 토드를 알아보는 듯한 말로 내뱉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토드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그저 방해물로만 여기고 칼을 들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곧바로 터핀 판사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방해하는 이도 없고 되돌릴 우연도 없습니다. 토드는 판사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오랜 증오를 칼끝에 실어 마침내 그를 죽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던 복수는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늦은 형태의 파멸일 뿐입니다. 판사가 죽은 뒤 토드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방금 자신이 죽인 거지 여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여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 루시였습니다. 루시는 독을 마시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정신이 무너졌고 세상에 버려진 채 거지 여자로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빗 부인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드를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고 루시가 살아있다는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 남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반전은 스위니 토드라는 인물의 파멸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그는 원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토드는 분노로 미쳐갑니다. 그는 러빗 부인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다정한 척 그녀와 함께 춤을 춥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 듯, 마치 이제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 듯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마지막 기만입니다. 다음 순간 그는 러빗 부인을 화덕 속으로 밀어넣어 죽입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러빗 부인은 탐욕과 자기 기만의 끝을 보여줍니다. 루시의 시신 곁에 무너져 내린 토드는 복수의 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되찾으려던 남자는 사랑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렸고 살아남으려던 여자는 거짓말 때문에 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날은 예상 밖의 손에서 나옵니다. 숨어있던 토비가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 바닥에 떨어진 면도칼을 집어듭니다. 토비는 악을 심판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공포를 견딘 아이일 뿐입니다. 그 아이가 뒤에서 스위니 토드의 목을 긋습니다. 그렇게 스위니 토드는 자신이 수없이 휘둘렀던 칼날로 생을 마감합니다. 잠시 뒤 앤서니와 조해나 그들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입니다. 원수는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공범도 죽었고 복수자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앞에는 정의로운 결말이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침묵만 남습니다. 스위니 토드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단지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억울한 피해자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지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처음에 토드는 분명 동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빼앗겼고 권력 앞에서 무너졌으며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 입은 인간으로 머무르지 않고 결국 스스로 세상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의 정당함을 말하는 작품이 아니라 복수가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으로 남습니다. 런던의 안개와 피냄새, 파이 가게의 연기와 화덕의 열기, 그리고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까지
모든 것은 마지막에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증오가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복수는 결코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